다섯 번째 생물 분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생물은 5가지 계로 분류합니다 라고 했었죠.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가지 계로 분류한다 라는 걸 살짝 맛봤죠. 오늘은 그 5가지 계 생물들의 특징을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재들 막 교과서나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특징들 정리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표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훌륭합니다. 이 표를 기억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말로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쉽게 암기가 되실 건데요. 자, 그럼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원핵생물계, 얘는 딱 보면 바로 척 분리가 될 거예요. 분류가 될 거예요. 꼭 분류 거꾸로 잘못 얘기하더라고. 분류가 될 겁니다. 왜? 얘만 유일하게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얘는 핵이 없어. 그래서 그 이름이라도 핵을 가져라. 원핵 생물계의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포벽이 있어요. 핵이 없는 대신 세포벽은 갖고 있구만. 그래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을 대부분 못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대부분 못하는데 얘는 남세균이 있습니다. 남세균이라는 애는 얘는 특이하게 광합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세균이 여기 원핵생물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 남세균은 광합성을 한다? 신기하네. 꼭 이렇게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못한다로 외우면 좋을 것을, 그쵸? 대부분 못한다. 분명 누가 있다는 거죠? 요거 정확하게 완전히 못해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구별하시고요. 운동성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원생생물계. 자, 원핵생물계에 핵이 없는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봤더니 동물, 식물, 균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딱 특징이 떨어지거든. 그런데 원생생물계 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거랑 비슷한 거 있는가 하면 저거랑 비슷하고 막 이렇게 분리가 이두저도 아닌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생생물계로 분리하자. 또 분류하자. 원생생물계로 분류합시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핵이 있는 무리 중에 얘도 안 되는 애들 원생생물계. 이거 여러분들 초등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생각날라나? 초등과정에서 집신벌레와 핵함을 막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었던 거 생각나세요? 집신벌레, 핵함이 대표적인 원생생물. 그 외에도 누가 있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아메바, 종벌레, 유굴레나 이런 것들이 원생생물입니다. 뭔가 느낌이 이름부터 느물느물한, 흐물흐물한 이런 애들이 다 원생생물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 미역 이런 것들도 원생생물계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알고 이제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단세포인 것도 있고 다세포인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봐. 집신벌레 단세포죠. 그렇죠? 그런데 김미역 이런 것들 다세포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고 못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집신벌레는 광합성 못하죠. 그래서 먹이를 따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핵함은 광합성을 해. 핵함이 초록색 머리카락처럼 보이잖아요. 왜? 광합성을 해서 초록색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거잖아.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네. 여러분들이 원생생물계에는 예를 들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특징을 정리하면 특징이 쉽게 정리가 되실 거고요. 운동성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균계로 넘어갈게요. 균계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었는데 곰팡이 그리고 버섯, 얘네들이 바로 균계입니다. 곰팡이랑 버섯은 우선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을 가지고 있다. 얘 빼고 다 있다 그랬죠? 이 특징은 쉽게 정리하실 수 있고 세포벽을 균계는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균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더니 실처럼 연결된 가느다란 균사로 이루어져 있네. 대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균계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합성을 못해.
그럼 얘는 도대체 양분을 어떻게 얻을까? 우리가 보통 동물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걸 섭취를 해서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양분을 얻죠. 근데 이 균계 같은 경우는 광합성은 못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아, 분해자! 생각나지? 여러분들 분해자 공부를 할 때 균계가 그 분해자에 들어가요. 분해를 하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하겠네. 광합성을 못해서 그렇게 얻는 거야. 그렇게 얻어서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고요. 균계는 운동성은 없어요. 여러분들 곰팡이가 막 걸어다녀? 버섯이 알아서 날아다녀? 아니잖아. 선생님 근데요. 곰팡이는 왜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온 천지사방에서 다 날까요? 그거는 곰팡이 버섯 포자로 번식을 하거든요. 이 포자가 아주 작고 가벼워서 바람 불면 휙 날아가. 지가 날아간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 거다. 운동성 없다. 정리하시고요. 식물계, 동물계는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죠. 식물, 동물은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핵은 가지고 있고 식물계,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하고 동물하고 세포를 볼 때 가장 큰 특징, 가장 다른 큰 특징, 세포벽을 이야기를 하죠.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세포벽 때문에 식물이 튼튼하게 쭉 설 수 있는 거고 대부분 다세포는 아까 균계고 여기 다세포. 식물은 다 다세포죠. 단세포 식물이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다세포이면서 광합성은 당연히 하고 운동성은 없습니다. 운동성은 없고요. 그리고 동물계로 넘어가서 동물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벽이 없죠. 세포벽이 없다. 식물과 다른 특징 알아두시고 다세포이면서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를 해야만 양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동물계는 운동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나? 있어. 산호가 동물계에 속합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산호는 식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산호는 동물계에 속해요. 운동성이 없는 동물계 중에 하나입니다. 얘 산호가요, 광합성을 못하거든. 광합성을 못하고 섭취를 해야 돼. 그래서 산호는 동물계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있다로 설명이 됩니다. 없는 것도 있거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안 놀랐어? 다 알고 있었어? 동물이 운동성이 없다니 이상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개의 특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시면 되게 많이 설명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했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고 요 내용을 기억해보고 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